그다음에 이번은 절이 바뀌어서 절차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계속 얘기한 거야. 거기 66조랑 67조 그려놨잖아. 저번 때 66조 한 문장으로 돼 있고 67조는 1항, 2항, 3항으로 됐는데 독립이란 표현을 잘 주어 서술부로 만들면 66조로 세 파트도 나눌 수 있다. 그걸 내가 그려놓은 거잖아. 66조를 한 문장으로 돼 있는 걸 세 파트로 쪼개서 67조랑 대비시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67조는 연합적으로 통일적으로 진행되고 심리가 되는 거지. 합의락정 때문에. 근데 66조는 그냥 지 사건 직거로 지 마음대로 판결받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공동성은 독립의 원칙.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13-20에 나오는데 이걸 일부러 외우지 말고 자기가 머릿속에 1대1 사건의 절차 진행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돼. 소재기부터 판결받고 상소할 때까지 이 흐름을 딴 사람하고 관계없어. 지껏 지가 하는 거야. 같은 절차 있긴 하지만 지가 소송 요건 지 혼자 따져서 받으면 돼. 옆에 같이 있는 사람 따질 필요 없어. 그지? 소송 진행하다가 아주 좀 특이해서 그런데 사망했으면 그냥 자기만 중단되는 거야. 자기 부분만. 근데 이게 만약 필수적이라면 어떻게 되니? 필수적 공동성은 67조 3항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60조 3항에서 절차 중단 같은 건 어떻게 한다? 모두를 위해서 작동한다라는 거 아니야. 왜? 합의락정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머지도 스톱해야 돼. 그지? 그런 거야. 그리고 일부 판결, 변론 분리. 변론을 분리하고 일부 판결은 통상공동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능하다고 그랬지. 필수적 공동성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그지? 같이 가야 되니까. 어찌됐든. 끌고 같이 가야지. 그 다음에 공동성은 한 명이 항소하고 한 명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안 했으면 그 사람만 한 사람만 올라가는 거야. 근데 필수적은 한 사람이 항소했으면 이때는 안 하더라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불가부도로 끌려 올라간다. 왜? 합의락정을 해서 계속 가는 거야. 심지어 나중에 판결이 항소하지 않은 사람 부분도 같이 바뀌어야 돼. 항소한 사람 부분으로 분리했던 게 유리해지면 이 같은 배를 탔던 사람도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분리했던 거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야. 이 사람도 엉겹길에 좋은 쪽으로 바뀌어. 왜 그래? 합의락정 때문에. 다시 무슨 말인지 이해해서 처음부터 한번 그려줬지. 갑병이 을한테 했는데 지고 졌어. 그럼 둘 다 자기가 자기 부분 항소하는 거지. 갑이 항소한 게 지금 병이 항소한 게 되는 건 아니야. 독립이야, 독립. 그치? 독립. 그래서 갑이 항소한 경우라면 병은 이게 통상의 공동소송이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 통상이 아니라 필수적이면 어때? 필수적이라도 갑이 항소한 건 갑이 항소한 거고 병이 항소한 건 병이 항소한 건데 갑만이 항소했어. 병은 자가 졌음에도 이 사람이 항소했다고 해서 병이 항소한 건 아니야. 아무리 필수적이라도. 항상 필수적도 잊어버리지 말 건 지건 거야. 근데 뭔가가 연결이 된다 뿐이지 지건 거야. 갑이 항소했어. 띨반 기영이는 뭐 지가 진지인도 이긴지도 모르고 어? 미안. 그래도 흐뭇하게 보내. 어? 좀 이따 흐뭇하게 만들어줄게. 응? 이렇게 왕처럼 딱 띨반 게 아니야. 딱 이게 여유가 있는 거야. 현석이 막 못 참고 항소했어. 그래가지고 연락에 싸웠어. 근데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이면 왜 제가 띨반 게 아니냐면 띨반 한 듯 하면서 띨반 게 아니냐면 현석이 열심히 해서 항소심에 항소를 했으면 병도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이면 어떻게 됐어? 불가분의 원칙에서 같이 가. 아까 통상의 공동소송이면 어떻다고 그랬어? 그대로 확정되는 거야. 같이 가. 그 다음에 추가 이겨내면 띨반 게 아니라는 게 박것도 어떻게 된다? 가만히 있었는데 여유롭게 추 때문에 바뀌어. 자기가 항소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띨이 아니고 여유 있었던 거야. 그게 다 뒤에 앉아가지고 다 파악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띨이 아니다. 이긴다. 추 때문에. 이거 한 거야. 왜? 상소 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상소 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올라가. 심지어
심판의 대상으로서 적극적으로 끌려 올라간 것까지도 그런데 추가 싸운 거의 결과가 같이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분리익변경금지 원칙 등과 관련해서도 심판의 대상으로서 다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소를 하면 상소 제기의 효력으로서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된다라고 그래. 같이 그때 이심된다는 것은 숫자 2가 아니라 움직일 이자 써서 이심, 신급을 이제 올라간다. 그런데 실제 심판의 대상으로서도 다루어지는 셈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분리익변경금지 원칙 같은 게 수정이 돼. 왜 분리익변경금지 원칙이 수정이 되니? 이 사람이 이겼어. 졌어. 얘가 항소하고 얘가 뒤집은 건 쥐가 예를 들어 형사적으로 보면 징역 5년 받은 사람이 억울하다고 해서 무죄 받은 거니까 이건 상관없어. 근데 얘는 징역 5년 받았던 사람이 형사적으로 갑자기 이긴 거니까 무죄로 된 것처럼 왜 바뀌냐 이거지.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겼던 게 뭐야? 지고 이기게 되잖아. 이겼던 게 불이익으로 되잖아. 을이. 원래는 항소가 안 했으면 불이익 뭐 이것에서 이익으로도 안 되고 불이익으로도 안 되고 그냥 돼야 되는데 이 뒤집어지면서 한편은 이익이 되고 한편은 불이익이 돼. 이게 그래서 분리익변경금지 원칙이 수정이 되는 상황이 벌어져. 그런 상황이 나와. 하여튼 13-20의 내용에서 겁먹지 마. 통상의 운동소송은 독립이야. 소송요건 개별적으로 돼. 소송자료 불통일이야. 그지? 한 명이 자백해. 그럼 자백하면 불리효정 사실이고 그대로 사실인정이 기초가 되지. 그렇지만 통상의 운동소송은 자기만 자백했다고 딴 사람도 그럼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명 뭐 이런 싸움 못하고 다 자백되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독립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대1 사건 배운 거 그대로 투영하고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소송 진행도 불통일. 재판도 불통일. 변론 분리 일판결. 가능한 거야. 그지? 가능해. 그 얘기를 쭉 썼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리하려고 제목을 5개 정도로 나눠서 있고 아마 상소도 있을 거야. 그 뒤에 가면. 여기서 상소는 없네. 나중에 뒤로 뺏는 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상소까지 하려면 할 수도 있어. 가로 6 놓고 상소. 통상의 운동소송에서는 상소한 상황은 그 상소한 사람만. 물론 갑도 상소하고 병도 상소한다면 각각 상소를 했다면. 근데 일부에 상소했을 때는 병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는 거지. 병이 확정된다는 거. 그거를 5개 정도의 제목으로 다루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자기가 1대1 상황의 흐름을 전개를 투입해서 자기가 제목 달면 되는 거지 뭐 이 제목이 절대 불멸의 제목은 아닌 거야. 그냥 교과서에서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거지. 그리고 옛날 사법시험 시절에는 이 독립의 원칙을 수정하는 13-26이 되게 중요시하게 채점됐어. 점수가 됐는데 여기 실무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중요도나 이런 게 좀 변호사 시험에서는 낮아진 것 같아. 옛날 사법시험 때는 꼭 이 문제 나와. 독립의 원칙이 작동하는데 뭐냐. 다시 또 박정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주채무자 을과 띨박을 같이 보증인 걸었어.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막 변제했다. 채권에 소멸이 없다. 막 싸웠어. 막 방어를 했어. 띨박은 그냥 또 아까 한번 좋은 예가 있어서 그런지 계속 여전히 그냥 자기는 상관없는 듯이 하고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자기는 질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막아냈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통상의 공동소송은 어쩔 수 없어. 병은 병대로 예컨대 이걸 뭘로 하냐. 주채무자가 잘못했듯이 보증인으로 설정해봐. 그러면 보증인은 어차피 처음부터 주채무자가 부탁해서 보증 섰고 네가 갚아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와서 보통 같으면 되게 신경질 나고 화내고 이 친구의 의를 끊을 정도인데 마음이 좋다 보니까 소송까지 당해도 또 여전히 그냥 네가 알아서 좀 잘해라 뭐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가 소송에 임하는 자세가 소극적이야. 을은 악착같이 싸웠어. 악착같이 싸워서 을은 막아내는데 이 병 보증인은 하다가 자기 방어 못해서 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심정적으로 보자 이거지. 주채무가 소멸했으면 보증인도 갚을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실체법의 그건데 소송 메커니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주장 자기가 펼쳤었어야 되는데 하다가 당황.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심정적으로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연구자는 뭘 얘기하는가? 수정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이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의존적으로 이렇게 했었던 거라면 적극적으로 방어 같은 것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주채무자 한 것을 자기가 굳이 마다할 리는 아니지 않느냐. 주채무자가 효과적인 방어를 한 거를 자기는 진짜 주채무자가 뭐 자기한테 보증인 한 것에 대해서 밉다 보니까 뭐 채권자한테 갚을 뭐 갚아야 된다는 그 도의적 그런 게 있었는지 몰라도 주채무자가 열심히 싸운 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소극적으로 나갔더라도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실체법에서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되는 것인데 그럼 주채무자의 방어가 이 보증인의 방어에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봐줄 수는 없을까? 이런 논리를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독립의 원칙을 수정하려고 뭐를 한 거야? 주장 공통의 원칙이라는 게 들고 나온 거야. 적극적으로 주장은 하지 않았지만 예컨대 을이 요 사례에서 주채무자가 채권의 성립 자체를 다퉜다든지 소멸시효 내지는 변제했다는 걸 다퉜다는 것을 병보증인에게도 주장을 공통으로 했다. 출발은 원래는 독립이잖아. 독립이니까 안 했으면 안 한 건데 공통으로 했다고 취급해서 병한테도 방어한 혜택이 가게끔 하려는 이런 연구 이론인 거야. 그럼 모든 공동소송이 그렇게 하는 건 또 아니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법시험 때는 또 이거에 필이 꽂혀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이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의 수정 막 이걸 왕창 써대는데 앞에 사안이 통상의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으로 주채무자 보증인 같은 류의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 그런 안타까운 부분에서의 수정 원리라는 걸 잠깐 놓치고 무조건 이걸 답안 써야겠다는 욕심에 막 써대는 거야. 막 이거에 필이 꽂혀서. 근데 앞의 상황을 자기가 잘 소화해 가면서 이리저리 저리 이래서 독립의 원칙을 수정해야겠다는 이런 논리 흐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애운 거 팍팍 써버리는 거야. 그런 패단이 있었어 옛날에. 아닌 것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하여튼 다시 요새의 변호사 시험은 이 부분이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고 실무적으로는 요까지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른쪽 내가 막 했잖아. 공동소송 사이에 주장 공통의 원칙의 긍정 여부, 부정설, 판례 볼드체 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그 예가 지금 주채무자 보증인 간의 예를 써놓은 것 같아. 한번 얘 잠깐 읽어봐 쭉. 나는 그 다음에 이렇게 했네. 그렇게 실무와 이론에서 조금 절충적인 입장으로 보증인이 예컨대 이런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해서 보증인이 그냥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었다고 했을 때 완전히 아무 말도 않는 사람한테 변론주의 우리 민사소송 틀에서 변론주의가 기본 틀인데 말도 않는 사람한테 변론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걸 공통으로 딱 해주는 건 좀 그러니까 법원이 적절하게 성명권 행사해서 띠릴박한테 너 진짜 의도가 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한테 이렇게 좋게 되는 이 상황으로 가는데 가만히 있냐. 뭐 정도의 성명권을 행사해서 적어도 그 사람 입에서 억지로라도 그런 주장을 하게끔 유도해 준 다음에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 처리를 해줘야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주장 공통으로 그냥 확 해버리는 건 좀 문제 있지 않는가의 정도의 얘기를 한 거야. 나는 그러니까 성명권적인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써놨네. 되겠지? 그 다음에 필수적 공동소송은 그럼 어떻다? 계속 이제 10번째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1대1 소송이야. 1대1 소송. 다만 진행이 통일되고 자료의 심리가 공통되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것을 67조가 1인의 유리한 소송행위는 상대방에 대해서 유리한 소송행위는 다 같이 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소송행위도 모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13-3 불리한 것까지도 그럼 같이 한 거로 하느냐. 불리한 것으로. 그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지. 유리한 것을 전제로 공통으로 한 것처럼 한다는 게 13-29고 13-30은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다음에 67조 2항은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모두에 대해서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3-31은 피고 측의 복수의 필수적 공동소송을 얘기하는 거고 13-29는 원고 측의 복수의 필수적 공동소송의 상황이지. 그다음에 소송 진행의 통일은 아까 사망 같은 거 봤던 것과 관련해서 한 명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모두의 절차가 정지된다는 거지. 13-32를 보면 이것도 이렇게 타이틀은 달았지만 저희가 지금 필수적 공동소송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읽었을 때 무슨 말 하는지가 딱 와닿는 거죠. 13-33 변론에 불리한 일부 판결을 할 수 있다 없다. 필수적의 경우는 합의락정을 위해서 같이 가야 돼. 한 장의 판결에 두 사람 거가 같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변론에 불리 일부 판결 불가능하다지. 기본적으로 필수적에서는. 그지? 그다음에 한 사람의 상소는 어떻게 된다?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확정 차단이 그냥 딱 이렇게 나뉘느냐에서 전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한 소송이 상소심에 이심된다라는 거지. 그지? 판결이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확정되지 않는다.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됐지? 여기까지 질문. 뭐가 바뀐 게 없잖아. 네가 말하는 바뀐 건 주체무자 거가 뭐가 어떻게 됐다는데 그건 뭐 아까부터 끼고 있었던 얘기지. 각각의 얘기는 주체무자가 안 갚아도 되는 것은 주체무자 판결로서 안 갚아도 되는 거였지. 보증인은 쥐가 안 싸우다 보니까 갚아야 되는 판결이 있었던 거지. 그것에 따라서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집행이 들어오면 당하는 수밖에 없지. 딴 변수가 없다면. 또